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 이렇게 쭉 불면서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뉴저지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뭐 뉴욕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줍줍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줍줍? 네. 지금 뭐 부동산 단어로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줍줍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어차피 미국 월세가 평균 400만 원, 4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뭐 미국의 코앞 같은 경우는 막 1억짜리도 있고 뭐 1억 5천짜리도 있고 2억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유학하는 동안 거기서 지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오르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처럼 막 몇 달 만에 몇 억씩 오르고 그러는 시장은 아니에요. 저희도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원래. 근데 좀 꾸준하게 한 평균 3%에서 5%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마켓이에요. 그런 뭐 서브프라임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서프라임 터졌을 때도 건드려지지 않았던 도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튼튼하게 막 가격 이런 거 내려가지 않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맨하탄. 걔네들은 가격이 그렇게 안 내려갔었어요.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투자자잖아요. 근데 걔가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자연 환경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절대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근데 맨하탄이 이렇게 강으로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막 허허벌판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확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조금 알면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네요. 많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은 여전히 뭐 저평가 네.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다. 투자할 만한 데가 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한국 분들 들어가면 다시 올라가요.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막 한국 분들 들어가면 일단은 학군이 진짜 좋아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학군도 되게 좋아지고 막 SAT 학원, 대학 입시 학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미국 백인 엄마들 이제 조금 떨려 하죠. 쫄리는구나. 쫄리죠. 쫄려가지고 이제 괜히 이제 학군 좋은 데로 이사 와야 될 것 같고. 아, 우리가 대치동의 맛을 보여주는구나.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 들어가면 집값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럼 백인들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요. 아. 집값 오를 거 아니까. 아.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일진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서 네. 백인들 따라오는 거 보고 네. 던지고 물건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 1위로 이제 올라섰다고 했는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맨하탄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맨하탄. 네. 그러니까 맨하탄에 이제 줄리아드 음대도 있고 그 아이비리그 왜 컬럼비아 대학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이가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 겸 아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코앞을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맨하탄 관심 많고 그리고 요즘은 뉴저지도 관심이 많으세요. 뉴저지. 네. 그래서 뉴저지에 테너플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학군도 되게 좋고 백인들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민도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테너플라이에 그런 분들도 많고 분당의 느낌이니까. 네, 맞아요. 깨끗하고 좀 여유로운 느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 넓은 어떤 평수를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고급지고 어떤 경제 부도시 하지만 좀 평수는 조금 좁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뉴저지는 막 수영장 있고 테니스 코트 있고 약간 이렇게 여유롭게 한국에서 지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뉴저지 뭐 테너플라이도 오고 또 엣지워러라고 허슨강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엣지워러 아파트에서 그 뉴욕 스카이라인 쫙 보여요. 그래서 뉴욕의 정말 아름다운 미를 보려면 뉴저지에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뉴욕에서 보면 뭐 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뉴욕 안에 있으니까. 근데 뉴저지에서 보면 그 스카이라인이 쫙 보여요. 혜민 스님이 그 근처에 투자한 겁니까? 그럼?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부동산 잘해. 네. 아. 그래서 이제 스카이라인 보면서 이제 막 조깅도 하고 강아지랑 이제 산책도 하고 그 느낌 아시겠죠? 스카이라인 쫙 있어. 그게 눈앞에 쫙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도 투자 많이 하시고 또 절지시리. 그것도 뉴저지거든요. 근데 뉴욕이랑 한 15분 거리 그리고 24시간 그 전철이 다녀요. 그래서 유학생들 뭐 학생들 많이 살고 거기에 금융기업 되게 큰 금융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골드맨삭스도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상태죠. 거기도. 어쨌든 자녀 교육과 좀 연동이 되는 곳이 네. 인기가 좀 많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순수히 투자 목적도 있지만은 약간 그런 실거주 확보 및 투자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지시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랑 그런 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되게 세요. 그리고 높아요. 가격 자체가. 저도 절지시리에 한번 살았었거든요. 근데 방 2개짜리가 450만 원이었어요. 제가 살던 데가. 그렇다고 막 거기가 완전 좋았던 데도 아닌데도. 그래서 약간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쪽에도 많이 있으시고 뭐 엣지워러, 맨하탄 뭐 이런 쪽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쪽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쪽도 뭐 학군이랑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는 풍요로운 환경. 김태희? 네. 그 최근에 뭐 또 하나 했다고? 네네. 하나 했다고 제가 네.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얼바인은 뭐 SM의 뭐죠 이수만 씨 그분도 거기에다가 집이랑 뭐 건물이랑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곳 그게 얼바인. 일단 날씨도 좋고 막 와인 마시면서 거기 해변도 걸어 다니고. 예. 뚜껑 열린 차 타고 네 맞아요. 해안가 이렇게 네. 이런 느낌? 네. 그런 분들은 또 증여세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미국에 들어오면서 뭐 영주권을 받으시고 뭐 어떤 비자를 받아서 증여세에 대한 혜택도 노리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형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있고요, 빌라 있고요, 뭐 오피스텔 있고 뭐 약간 이런 종류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좀 좋아하는 상품군 같은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콘도를 좋아하세요. 콘도. 네, 콘도. 약간 아파트 같은 그런 이렇게.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닭장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제 어떤 단독주택의 여유로운 삶,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삶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뭐 수리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콘도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콘도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살지 않으시고 비거주자이면서 투자만 하신 경우에는 다른 어떤 회사에 맡겨야 되잖아요. 뭐 맡기던지 그 관리를 맡겨야 되잖아요. 관리업체한테 막. 네, 관리업체 맡기던지.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콘도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역시나 거기서도 공동주택이 네. 낫겠군요. 네. 근데 또 요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단독주택 하니까 부시고 다시 지을 만한 구축 단독주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죠. 많죠. 그 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플리핑. 예. 그래서 토대만 남겨놓고 이걸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네. 다시 올리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부동산 이런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뭐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제 거의 뭐 전화나 인터넷으로 다 이걸 오더를 내리고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생기고 했을 때 플리핑을 하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관리하기 쉬운 일단 주거 건물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천천히 뭐 필리핀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우리는 또 경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미국은 경매는 없습니까? 미국에도 있죠. 경매 당연히 있죠.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격보다 현저히 낮고요. 예전에 서프라임 터졌을 때 경매 물건들 정말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이 뭐 1억짜리로 나오고 뭐 이런 은행 경매 물건들로 좀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죠. 어떤 사람들은 울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울 때 투자해가지고 웃을 때 팔라고 이런 투자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최소 투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냐? 왜냐면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을 때는 뭐 2천만 원, 1,000만 원, 뭐 심지어는 무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세금만 내고 등기를 떠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미국은 얼마를 갖고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투자 목적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좀 들여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뭐 세입자를 드리겠다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투자금 뭐 2,500만 원, 3,000만 원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뭐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니까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도 가능하고 여유롭게 잡아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주로 또 뭐 오클라호마나 뭐 텍사스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인기 지역 뉴저지나 이런 쪽이 아니고 텍사스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도 괜찮나요? 공실이 날 가능성이라든지. 텍사스는 거기는 지금 한인들이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휴스턴 뭐 이런 데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 그런 데 괜찮죠. 특히 이제 삼성 제2공장 들어가면 더 월세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고 텍사스는 이미 많이 발전한 데여가지고 네, 막 텍사스 막 그런 데 아니에요. 막 예전 막
막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뭐. 예, 총 막 이렇게 막 이야 하면서 막 가고 막 이런 데 아니고요. 이제 많이 발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본토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국 분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약간 평택 느낌인가? 우리 삼성전자 들어가 있는 아마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수원 같아요. 뭐 이런 네, 느낌. 그런 느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괜찮고 또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간 데가 그 조지아. 아틀란타. 왜죠? 예. 왜? 거기가 집값도 되게 싸고 어떤 물가도 되게 싸거든요. 이게 남부 쪽인데. 그래서 거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저도 거기 가봤었거든요. 뭐 임장 겸 한번 가봤었는데 집값 되게 싸요. 한번 뭐 집이 막 방 5개, 6개고 막 되게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냐. 나도 사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가격으로 1억 5천이라고 했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던. 예. 근데 지금 거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한국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예. 일단 한국 분들이 들어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올라가는 요인이 한국입니까? 한국인은 이상하게 한국 분들이 들어가면 뭔가가 동네가 이렇게 학군도 좋아지고 좀 발전을 빨리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분들이 좀 성격도 급하잖아요. 급하지. 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발전이 되더라고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라든지 GTX가 뚫립니다라든지 지하철이 뚫립니다라든지 뭐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한국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도 그러면 그런 소액으로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뭐 텍사스 뭐 그런 데도 뭐 아틀란타 이런 데는 진짜 소액으로 가능하고 근데 지금 조금 높아진 상태예요. 뭐 높아져봤자 한국처럼 이 정도는 아니고요. 되게 싼 가격으로도 지금 가능하고 그래요. LA 집값이 후덜덜하다고? 네, LA 진짜 비싸요. 네. 샌프란시스코랑. 실투가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어떻습니까? 샌디에고? 거기도 집값이랑 렌트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렌트. 그리고 집값 엄청나게 후덜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샌디에고도. 들어본 데는 다 비싸구나. 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네, 거기도 비싼 편이에요. 다 비싸네. 네, 내가 비싸요. 들어본 데는 다 비싸네. 네. 안 들어본 데는 안 비싸고.